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인 12월 25일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매체에서 경제 애널리스트인 나카하라 케이스케의 기고문 2020년 마침내 40, 50대의 대량 조기 퇴직이 시작된다 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과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침내 40, 50대의 대량 조기 퇴직이 시작된다. 경제의 글로벌화나 디지털화에 의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간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S&P를 구성하는 대기업의 평균 수명은 1960년에는 60년을 초과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4년까지 짧아져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정년 소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의 저자인 나카하라 케이스케 씨입니다. 일본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 회사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대량 조기 퇴직 시대가 마침내 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프로 수준의 스킬이 3가지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나카하라 씨가 2020년부터의 비즈니스 사회를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바이벌 스킬을 전수합니다. 회사의 수명은 20년 미만으로 줄어든다. 장수하는 기업이 비교적 많다고 하는 일본조차도 동경 상공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에 도산한 국내 기업의 평균 수명은 24년으로까지 짧아졌으며 조만간에 평균 수명이 20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70에서 7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50년 전후의 회사원 생활은 한 가지의 직업만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길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점차로 줄어들어 20년도 채 안 되게 된다면 직업 수명은 기업 수명의 2.5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장래 고령자가 70세에서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계산상으로는 인생에서 3가지의 일자리나 회사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게 되는 것은 전직에 유리한 경력과 기술 그리고 일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입니다. 회사의 수명은 짧아지지만 일본인의 수명은 길어진다. 2018년의 일본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25세, 여성은 87.32세로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상의 문제로 일상생활을 하등의 제한됨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건강수명은 2016년의 시점에서 남성이 72.14세, 여성이 74.79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은퇴 후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2년과 4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나 신약 개발의 진보에 의해서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예방도 포함하여 치료 방법이 확립되어 건강 수명을 지금보다도 10살 정도는 늘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젊은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건강 수명을 대폭으로 늘리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정열이 있느냐 없느냐,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개인에게 걸리는 스트레스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일을 즐기는 것에 따라서 암 등의
큰 병에 걸릴 리스크가 경감이 되고 또 건강 수명을 더욱더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꿈을 3가지나 실현하는 방법.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스킬을 연마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과 동시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약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장년도 일에 대한 가치관을 젊은 사람과 똑같이 변화시켜가는 것이 인생을 즐겁고 여유롭게 사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야말로 능숙함의 첩경이라는 속담을 그대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까닭입니다. 2020년에는 정부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70세까지 고용이 보증되는 법안이 성립할 전망이지만 다만 목표도 없이 타성에 젖어 일을 하는 뿐이라면 자신들이 희망하는 일에 종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평생 근로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환경이 정비된다고 한다면 희망하지 않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20대에서 30대 후반, 30대 후반에서 50대 전반, 50대 전반에서 70대 전반으로 캐리어를 3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하면서 순환 교육도 활용하여 스스로 새로운 스킬을 높여 가야만 하겠지요. 그것은 즉 꿈을 3가지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이미지화하면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AI, 즉 인공지능이 최단기화해주는 프로로 가는 길. 직업 수명이 기업 수명의 2배를 넘어버리는 시점에서 IT나 AI의 힘에 의해 전문가가 되는 스킬을 습득하는 기간이 대폭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뇌과학이나 행동 심리학 등의 지식을 구사하여 효율적인 스킬을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어학학습이나 수험 공부 등의 분야에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완성이 되어 나오겠지요. 10년 전이나 20년 정도 전이었다면 기술자 같은 전문성이 지극히 높은 기술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몇 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의해 건설, 토목의 현장 기술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기능공의 기술이나 노하우, 계승을 위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인재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장인이나 선배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초나 철근, 외벽, 도장, 미장, 내장 시공이라고 하는 공사를 맡고 있는 기능공의 기술은 작업의 수순이나 요령, 주의점 등을 해설하는 동영상의 열람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배우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초밥 장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장인이 있는 가게에 제자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접시 닦기나 청소, 자빌 등부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다루기까지 5년, 초밥을 만들 수 있게 될 때까지 10년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까운 장래에 AI나 VR, AR 등을 활용한 실제와 같은 반복 연습이 가능하게 된다면 장인이나 선배의 기술을 수년 만에 전승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겠지요. 혼자서 3가지의 스킬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 여러가지 직업의 지식을 디지털화하여 정리한 콘텐츠가 보급되어 누구나가 진지하게 배우게 되면 숙련된 스킬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빨리 몸에 익힐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의료 드라마 등에서는 의사가 VR, 가상현실로
수술의 특별 훈련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만 모든 업종에서 그러한 훈련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는 개인은 열정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3년 정도 있으면 하나의 프로 영역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9년에 걸쳐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정진을 계속하여 가면 3가지의 프로 영역을 획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시대는 젊은 사람이나 중년이라면 스킬은 최저로 3가지는 가지고 있었으면 하며, 나이가 좀 들었다고 해도 가능하다면 2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킬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파생적으로 습득하는 스킬도 좋고 취미와 관계가 있는 스킬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사 관련하여 야후재팬에 올라온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때이고 일만이 전부가 아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면 일과 생활의 조화가 적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칩니다. 글로벌화하여 세계와의 무역 전쟁에 휩쓸리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고령자의 소비 의욕도 줄어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비정규직의 일자리만 계속 늘어나고 회사의 복리후생도 빈약하다. 급여도 적고 통신비 부담도 스마트폰을 포함 가볍지가 않다. 여기에서는 해외의 거점을 옮겨도 국내 수요가 좋아질 리도 없고, 중장년의 높은 인건비의 세대는 가장 먼저 구조 조정 대상이 될 것이고, 올림픽이나 카지노 영향으로 흥청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의 생활은 근검 절약으로 앞날의 불안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실체라고 생각한다. 어드바이스도 있고 비교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사입니다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분위기를 깨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스킬을 습득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직장에 있고 반강제적으로 인적 유동화의 파도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버블의 혜택도 없고 무의미하게 높은 경쟁률 속에서 다투고 연애도 결혼도 쇼핑이라고 통감하게 되고 승진도 승급도 거의 없고 나이가 차면 잘리고 더럽게 빌어먹을 이 세상이여. 평균 수명은 거꾸로 내려갈 거다. 확실히 의료기술은 진보하겠지만 그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가지 못해서 나을 수 있는 병도 치료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앞으로 늘어난다. 역시 일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너무 많이 내려서 육체 노동을 하려는 사람이 없을 뿐이겠죠. 스킬을 습득을 해도 결국 젊은 정사원이 스킬이 풍부한 중장년을 쓰지 않아서 사람이 남아 돌고 있는데도 일손 부족이라고 소리칠 뿐이겠죠. 기업은 노동의 근간이 되는 육체 노동자의 급여를 올리고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돈이 필요한 중장년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다. 임금이 낮은 외국인을 쓰면 국내의 돈은 국내에서 돌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서 수년 후에는 결국 일본인의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라고 말하면 비교적 급여 수준도 높은 층이겠네요. 만약 이 사람들이 대량으로 퇴직하여 버린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부족하여 그 부담이 20, 30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세대는 또 증세의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도로나 다리가 노후화되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거기다가 저출산까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위험해진다. 그러면 점점 불황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어떤지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영세하지만 실적은 견조하다. 그러나 신입 사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와도 수습 기간 중에 그만둬 버린다. 모두 베테랑 분인 가운데 혼자만 전혀 스킬이 없는 신입이라는 입장에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사장도 최근에는 회사의 존속에 소극적인 것 같다. 사원 수가 반으로 줄게 되면 폐업하겠지? 장인이나 선배의 기술을 수년 만에 전승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너무 쉽게 본다. 지나치게 쉽게 본다. 기술과 기능은 완전히 틀립니다. 저 자신은 시계 수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 작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도 해오고 있습니다. 장인의 일이란 기능이며 하루 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니 뭐니 해서 습득한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가능하다면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입니다. 뛰어난 장인은 모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가까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나 국가는 말단의 인간이 되어버린 기능자, 장인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일본은 침몰합니다. 휴가를 내도 사업장이 곤란을 겪지 않는 인재는 AI 로봇화가 가능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로봇화가 사업장의 생산 효율을 대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후 AI 로봇화가 급격하게 퍼질 것이다. 그것과 병행해서 실업자가 흘러 넘치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본인 실업자는 더욱 더 늘어나고, 그래서 취업하지 못하는 일본인은 외국인과 비슷한 최저임금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높은 스킬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사업장으로부터는 그런 인재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지금의 젊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다. 건강 수명을 대폭으로 늘리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조기 퇴직을 압박당하는 빙하기 세대는 스트레스 투성이이기 때문에 수명은 짧겠지요.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젊은 층이든 중년, 장년층이든 한 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